뭐냐면 저희가 데이터랩 가지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랩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내가 정보를 가공을 하면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봐야 되잖아요. 얘를 쉽게 보면은 아까처럼 분야별 통계해가지고 기간만 설정하면 되죠. 작년 기준 그 작년과 올해 뭐 경제 격변이 일어나가지고 키워드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봤더니 1등부터 5위까지가 마스크를 차지한다. 근데 비교해서 봤더니 2018년도 2월엔 진짜 미비하죠. 5, 3, 1. 근데 이제 3월부터는 이렇게 돼요. 미세먼지 마스크 100, 황사 마스크 28, KF94 19. 그럼 이 키워드 가지고 도매매 가서 검색을 하셔야 되겠죠. 도매매 가서 검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바로 샤플린 가서 검색을 하시는데 여기서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검색을 해봐요. 상품명으로. 명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총 143건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겠죠. 그냥 올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옥석을 가리는 방법이 저희는 필터라고 하는 게 대표님 중국집 가서 이렇게 주문하실 때 저 뭐 짜장면 주시고요. 짬뽕 국물 좀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좀 디테일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짜장면 시키면서 짬뽕 국물이 생각나서 그럼 이제 대표님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마스크라는 대표 키워드를 넣고 그 다음에 나는 최저가 인증도 좋은데 B2B 판매다 보니까 재고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빨리 출고됐으면 좋겠어. 빠른 배송 체크를 한번 하는 거예요. 빠른 배송 체크해서 결과내 재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 부족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검색어에 뭘 넣으려면은 대표님 아까 키워드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KF? 예. 저 이거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지금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대로. KF94를 넣었더니 더 발라지죠. 발라낸다는 게 생선을 발라내는 것처럼 가시 없이 11건이 나와요. 이거구나. KF94이면서 미세먼지 마스크로 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다 빠른 배송이 붙어있는 상품들이 있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 상품을 나는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소에 하는 방법인데 대표님이 더 노련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근데 우수 판매자에게 체크를 안 돼요? 2개 하면 안 돼요? 2개? 네. 두 배송 우수 판매자. 우수 판매자? 돼요. 까지. 우수 판매자까지. 그쵸? 돼요? 예,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짬뽕 국물에 홍합이 있는 걸 나오는 거예요. 홍합이 나와요. 홍합이 있는 게 7개예요. 짬뽕 국물에 홍합까지 있는 게 7건. 그쵸? 이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상품이다.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상품 상세 페이지가 얼만큼 잘 돼 있는지도 한번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쭉 보면은 뭐 깔끔하죠. 문제 없죠. 뭐 이거 KF94 인증서 있고 의무거든요. 사실 구매 좀 확인해 주세요. 다행히 판매자 공지사항, 공급자 공지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배송 안내이니까 이 정도는 애교죠. 이거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중요해서 여기서부터 질문 계속 해야 돼요. 공급자가 예. 저기에 나와 있는 구급자 딱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네. 저희 몰 이름 아니고 공급자 몰 이름을 배송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표님께서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 상품 등록해서 주문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주문했을 때 내 상호명이 아니라 그 공급자 상호명으로 고객한테 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냐? 문제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거 가지고 제 얘기는 문제라기보다 재구매하는데 영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구매할 때 영향은 고객이 박스를 송장을 보관해서 찢어서 내가 여기다가 주문해야지 이러진 않아요.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 구매 내역에 가서 구매를 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100%예요. 네. 막 옛날처럼 스크랩해서 우표 모으듯이 이거를 이렇게 뭐 코팅해서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사업자 등록금 낼 때 상호를 분명히 기입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저희 상호로 판매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표님 상호로 판매를 하는데 배송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예. 그러면 저기 들어갈 때 예. 거기를 다 따서 들어간다니까 거기다가 그 샤플링에다가 예예. 그러면 샤플링 그 도매국 그 이름 그 업체 이름까지도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금방 말씀하실 때 업체 이름이 같이 온다. 여기 있잖아. 예. 이거 판매하시는 회사가 예, 월드온이다. 네, 그러니까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월드온이 온다. 네, 그럼 제 사서는 아예 안 들어가겠네요. 아, 이거 삭제하면 되죠. 아, 삭제도 할 수. 아, 네. 대표님 이거 막 그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 수정내 할 수 있어요. 월드온 식약청 인증. 월드온이다. 그럼 상호 이 공급자는 월드온인데 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냥 지우면 돼요. 이거 이 부분만. 네, 그냥 올리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아까처럼 수량별 배송비가 있죠.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고 상세 페이지 보면 그럼 저기도 지워야 네. 되네요? 네, 그쵸. 이거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위에 있는 거는 판매자 공지사항이라고 삐뽀삐뽀 돼 있죠. 이거는 도매매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상품 긁어오면은 이 판매자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도매매 내에 있는 공지사항, 전체 공지사항이고 이 삐뽀삐뽀가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이제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진짜 상세 페이지고 쭉 내려보면은 상품이 이렇게 있죠. 지금처럼.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지우려면 이걸 지우는 거죠. 이 아래에 있는 거. 옛날 방식이죠. 옛날 옥션에서 경매할 때 막 옵션 2,000개 들어가 있을 때 막 그럴 때 이런 것만 지우시면 되세요. 만약에. 근데 저희 저는 처음에 올릴 때 이런 것도 안 지우고 그냥 올려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대량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상품 DB를. 근데 물론 이걸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사에 전화를 하거나 소비자가 모르니까 그럴 때도 있는데 그냥 그래서 이 상품을 긁기 전에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월드온이라는 판매자는 다 이런 식으로 상하단에 붙여 놓으니까. 아, 그럼 이 판매자의 이 공급자의 상품을 다룰 때는 내가 이 부분만 삭제하면은 판매하기 쉽겠구나. 그래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한두 개를 샘플링을 해보고 아, 이런 상품들을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파스텔하우스 이 공급자의 상품을 보면은 이것도 네. 제조 연월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스크는. 아,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넣었구나. 여기서부터 이미지네. 근데 이것 좀 안 좋죠. 이거 지우고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혹은 그냥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상품도 주문이 들어오냐면 다 경험치죠. 이 대표 이미지만 있는데도 주문 들어와요. 어떻게 시키지? 제가 물어봐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대표님, 고객님 어떻게 시켰어요? 그냥 샀다. 그냥 보내달라 빨리. 나는 네, 당일 발송.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상세 페이지 안에 소비자가가 34,000원에 적혀 있어요. 카카오 프렌즈 보조 배터리인데 소비자가는 34,000원입니다. 제 판매가는 37,000원. 구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자가 보내든 누가 보내든 상관없는 게 고객은 어디서 보냐면 모바일 유입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한 70% 정도 되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객들은 막 이 판매자의 등급이 어떻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냐면 이 작은 모바일 창 안에서 11번가에 들어왔을 때 마스크가 필요하다. 혹은 네이버에서 지금 이게 모바일 창이거든요. 네이버에서 황사 마스크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이 상품 괜찮네? 한번 볼까? 하고 이렇게 단독된 페이지만 봐요. 소비자는. 그래서 묶음 배송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말씀드렸 다 풀어놨다고 저는. 단품 구매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이 모바일 창 안에서 이렇게 보고 아 괜찮네? 그러면서 전환율을 보려면 리뷰를 보고 4.8 처음엔 좀 리페르 약한 듯요. 근데 5점 줬어. 땡큐. 그럼 이제 이런 거 만족합니다. 이런 것까지 보고 이제 드디어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처음에 신경 쓰시지 마셔야 되는 게 묶음 배송에 너무 강박관념을 안 가지셔도 되세요. 같은 판매자 상품이라도 일단은 등록을 해놓고 상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3교시 때 설명드린 방법처럼 내가 주문을 어떤 상품을 특정한 걸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대표 키워드 넣고 이제 이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재검색 속성에 KF94 넣고 걸관의 재검색 눌러서 그 30만 개나 되는 상품 중에 옥석을 7개를 갈려낸 거예요. 이거를 꾸준하게 연습을 해서 이제 판매 연습을 하시는 거죠. 왜? 이 마스크 하나 받으려면 대표님 라면 박스 한 박스 받을 수가 없어요. 컨테이너로 받아야 돼요. 아, 나 막 주머니 한 3억 있어. 오늘 이번 달에는 마스크 해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쇼핑몰 익히면서 아 이런 상품도 한번 취급해보고 나한테 맞는 상품을 취급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상품들이. 그러면 이 상품을 이제 도매매 상품을 끌고 와서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상품을 끌고 왔을 때 개별로 상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상품에 보면 관심상품 등록이라고 있거든요. 관심상품 등록 클릭. 네, 목록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상품 등록하기. 이렇게 하셔도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내가 관심상품으로 위시리스트에 넣은 장바구니에 넣은 상품이 어디 있냐면 구매관리에서 장바구니에 있는 게 아니라 위시리스트니까 관심상품 목록에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가 방금 좋아요, 하트 눌렀던 게 지금처럼 이렇게 2개 있죠. 네. 이렇게 담아서 이제 이거를 뭘로 하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대표님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이걸 할 시간이면 늦어요. 그냥 오후 가면서 모바일로 하시면 돼요. 모바일로 검색해 놓고 이번에 좀 미세먼지가 나갈 것 같으니까 한번 필터링을 잡아볼까 하면서 시간을 단축해서 막상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어떤 걸 하냐면 이 상품 번호들 있죠. 이거 나중에 엑셀로 하는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책상 앞에 앉았을 때는 옥석을 가려낸 이 상품 코드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상품에. 이 상품 복사해서 샤플링으로 로그인 한 다음에요. H 전문셀러 전용 메뉴 가면은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가 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샤플링만 써서 상품을 가져오기를 할 거예요. 상품 가져오기 눌러서 기간이 이 부분만 필터링을 크게 볼게요. 보이시죠? 등록일을 언제로 할 거냐면은 그냥 2009년 1월 이때는 도매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전체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 상태는 판매 중인 것만. 그리고 검색 항목에는 자사 상품 코드, 도매매 상품 코드 동일한 필터 값입니다. 쉽게 도매매 상품 코드 클릭. 그 다음에 이 주민등록번호 그 상품 코드를 콤마 형태로 이렇게 넣습니다. 검색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상품이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2개 있는데 하나만 나오죠. 그럼 하나는 아직 상품이 샤플링으로 끌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도매매에선 품절이 풀렸는데 샤플링에서 아직 품절 확인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동기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상품을. 두 번째는 블라인드 처리돼 있거나, 근데 첫 번째일 확률이 커요. 이럴 때는 샤플링에 1대1 문의 남기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상품을 가져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화면 출력은 최대로 잡아주셔야 돼요. 2000개.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게 이 배송비 부분을 2,500원 또는 2,500원 이렇게 해주셔서 실제로 2,500원인 상품만 가져오거나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야 이 무수히 많은 상품 중에 어떤 건 3,500원, 5,000원짜리도 있거든요. 대표님이 손해를 안 봐요.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필터 값을 제가 캡처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 하면은 이미지 보이죠. 그래서 필터 값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록일 제일 최대로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판매 중인 상품만 가져오시는 거예요. 화면 출력은 2000개 이고 배송비 설정은 2,500원에서 2,500원. 뭐 0원에서 2,500원 해도 돼요. 무료이면서 2,500원이니까. 그리고 기준이 도매매 상품 코드로 가져오시는 거고, 이미지 노출 여부는 지금처럼 체크를 하면은 여기에 이미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좀 뭔가 보기 쉽겠죠. 이렇게 됐으면 이 상품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검색 항목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면 대량으로 가져오겠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 판매자명이 어디 나오냐면은 판매업체 아이디가 나와 있죠. 이 아이디로 도매매에서 검색했을 때 이 판매자 상품만 쭉 나와요. 그러면 이걸 몇 번 팔아봤더니 이 판매자가 괜찮네. 이 판매자의 상품을 전체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대량으로 가져오시고, 처음에는 원래는 이 상품 코드로 하는 게 아니라 상품명에 그냥 황사 마스크로 검색을 해서 그냥 대량으로 쭉 가지고 와서 한번 이렇게 샤플링해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저희의 주관이 최대한 들어가면 안 돼. 상품 판매할 때 이거 팔리겠어 하는데 팔려요. 일단은 올려놓고 한번 보는 거죠. 이 상품 어느 게 팔릴까? KF94 중에 이게 팔렸네? 그러면 그때 이 상품을 좀 밀면 돼요. 최적화해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품 체크해서 이거 잔디로 보내드리면 되겠죠. 네, 잔디로 지금처럼 업로드 해놓으면 이제 잔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필터 값을 명확하게 안 해놓냐면, 나중 가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이렇게 능숙해져서 내가 원하는 필터로 해야 내가 원하는 메뉴가 나오는 거, 그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님들께서 얼마든지 내 필터가 어떻게 하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표님은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냥 오늘 등록된 것만 가져와야지. 왜냐하면 이전에 있는 건 다른 대표님들이 많이 가져왔으니까 좀 경쟁력이 없을 거야. 그냥 오늘만 찍어서 무조건 하루 상품을 다 땡겨와요.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이런 필터링 값들의 의미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얘는 어떤 식으로 내가 작동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필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상품 체크를 하고 우측에 보면은 상품 가져오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클릭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표정이 안 좋으시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네, 같이 해보세요. 하는 거. 네. 일단은 영상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옵션 추가 금액의 유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옵션이 없는 상품들은 얘가 의미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대표 가격이 100원인데 옵션이 있는 상품 중에 플러스 200원, 300원인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상품에도 마진율을 계산을 할 거냐? 그럼 당연히 우측을 체크를 하겠죠. 보통 기본적으로 우측이 기본값입니다. 우측을 체크를 하는 게. 배송비 부분은 유료냐 무료냐. 근데 유료 배송을 하니까 유료. 근데 무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품 가격이 10,000원이면은 10,000원에 2,500원이 더해져서 12,500원으로 됩니다. 배송비에서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진율 계산하여 적용, 그리고 유료 배송 이렇게 있고, 이거는
읽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창을 내리죠. 내 길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님이 동대문 가서 지금처럼 화곡동 유통단지 가서 마스크 KF94를 사려고 해요. 사려고 해서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편한 기능이거든요. 내가 마진율을 판매가를 얼마를 해야 내 마진율이 얼마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10,000원에 사는데 10,000원에 등록하면 자선기부. 네, 아름다운 가게. 네. 근데 이제 테스트용 가격은 그냥 테스트용 가격 말 그대로 그냥 10,000원짜리 상품이라도 꼭 가정을 하자. 근데 원가 마진율을 20%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쇼핑몰별 수수료를 12%로 세팅을 했을 때 실제로 쇼핑몰 판매가는 13,64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판매 마진율로 따질 때는 26%인데 원가 대비 마진율이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내가 마진 얼마로 볼 거냐? 대표님 얼마 보고 싶으세요? 이거 20%? 네, 20%. 오픈마켓 수수료 대충 몇 프로죠? 12%죠. 근데 요즘에 그 오픈마켓 수수료가 살짝 올랐어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15로 할게요. 그러면 이 파란색 일괄 적용 버튼을 누르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끌고 오는 모든 상품들은 원가 마진율 20%에 수수료율 15%가 적용된 판매가 14,120원에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1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뭐 10만원짜리든 이 부분이 적용이 돼서 최종 판매가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할인율과 정액 할인은 무엇인가요? 만약 대표님이 기본정보학과에 할인율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할인율만큼 판매할 때 여기 세팅을 안 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죠. 원가 마진에서. 근데 미리 가지고 올 때부터 할인율과 정액 할인을 세팅을 해서 가지고 오면은 원가 마진율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 쓸 거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우선은.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는 6%잖아요. 쇼핑몰별 판매가 등록을 누르면 쇼핑몰별로 판매가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안심되셨죠? 그러면 이 스토어팜 이 부분만 수수료를 6% 해놓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같은 공급가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12,77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최저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은 쇼핑몰별 판매가가 지금처럼 세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적용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성공 건수 1건, 총 건수 1건 닫기 하면 이 상품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제 가지고 왔어요. 화곡동 가서 상품 매입해서 내가 판매할 가격까지 세팅해서 집에 들여놨어요. 그러면 집에만 있는 거죠. 이거 쇼핑몰에 등록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이 상품이 내 집이 어디냐면 A의 4번 상품 조회 수정 여기 가시면 오늘 가져온 상품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내 상품인 거예요. 예, H 메뉴에 있는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상품이 아니라 대표님 막 동대문 쇼핑타운 갔는데 이거 내 거네? 내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집에 사서 가지고 와야 이거 내 건 거예요. 이게 내 건 거예요. 이제 그럼 상품 가격을 보면은 이 890원이 도매매에서 봤던 가격이죠. 그러면 알아서 계산돼서 원가 마진율 30%로 20% 했나요? 수수료 15% 거니까 1260원에 세팅이 된 거죠. 편리한 기능인 거예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됐죠. 1260원. 아,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대표님? 그쵸? 지금 보시면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끝났어요. 그 다음에 가져올 때 어떻게 했냐? 아무리 늦어도 순서는 적어 드릴게요. 제가 도매매 상품 정보 샘플링을 했죠. 샘플링을 할 때 어떤 거 걸었냐면은 그 시즌별 키워드로 키워드를 넣었죠.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작업이 우수공급사 또는 최저가 검색, 빠른 배송, 그쵸? 빠른 배송을 한 번 더 걸어줬어요. 그리고 또 했던 게 뭐냐면 연관 키워드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줬죠. 네, 다 발라내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게 7개의 상품이 남았어요. 그 7개 남은 상품들의 도매매 상품 코드 저장해서 이렇게 옥석을 가려냈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작업을 했습니다. 가져올 때 어떤 거 했냐면은 원가, 마진율 책정, 그리고 수수료 책정, 좀 더 디테일하게 쇼핑몰별 수수료를 책정을 했죠.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니까 일본말에서 와꾸, 죄송합니다. 와꾸가 그 설계가 된 거예요, 대표님이. 네, 프레임. 좋은 말. 프레임이 이렇게 프로세스 프레임 이게 딱 책정이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쇼핑몰 상품 등록 부분만 남았어요. 이제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처음 하시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쇼핑몰 상품 등록인데 어디서 하시냐면은 A 상품에서 18번째 쇼핑몰 상품 등록 여기서 하실 겁니다. 왜? 앞에 있는 거 다 했어요, 저희가.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시간을 잡아먹었던 이것도 할까요? 내일? 얘는 한번 세팅을 해놨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디서 하냐? 이거 2개만 하면 돼요. 무한히. 왜? 앞에 있는 거 정확히 세팅 끝났으면은 이거 2개만 하면 끝나요. 매일같이. 그래서 대표님들 앞에 부분이 마케팅, 이게 마케팅인 거죠. 뒤에가. 이런 거 찾아내고 도매매 상품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것만 하시면 돼요. CS하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러면서 상품에 대해서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저는 쇼핑 잘하는데요. 달라요. 판매자 입장에서의 쇼핑과 구매자 입장에서의 쇼핑, 그 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대표님의 눈이 아니라 네이버라는 눈을 통해서 이 상품을 발라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A 상품 18번째 쇼핑몰 상품 등록에서 볼게요. A 18번 쇼핑몰 상품 등록 이 부분 가면은 또 어마어마한 필터 값이 있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야, 오늘 상품 가져온 것 중에 오늘 가져온 것만 가지고 와봐. 왜? 오늘 가져온 거 오늘 등록해야 되니까. 오늘 체크하고 1000개로 해서 판매 상태가 판매 중인 것만 필터링을 할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날짜하고 뭐 날짜는 어제 가져왔는데 오늘 등록하면 당연히 어제부터 오늘까지가 되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지 노출 여부 체크, 그리고 판매 중인 것만 이렇게 해서 발라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검색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검색 버튼이 있어요. 대표님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요즘에 쇼핑몰들이 중복 등록을 그렇게 걸러요. 내가 동일한 상품을 또 올리는 걸 방지합니다. 그럼 노출도가 떨어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검색 버튼 2개 있는 것 중에 습관적으로 우측에 있는 걸 눌러야 돼요. 우측에 있는 걸 누르면 내가 쇼핑몰에 등록하지 않은 상품들만 여기에 쭉 떠요. 근데 좌측에 있는 걸 누르면은 내가 쇼핑몰에 등록한 상품도 떠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걸 눌러서 상품 등록하면 중복 등록이 될 확률이 있겠죠.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걸 처음부터 습관을 기르세요. 네. 그래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 상품이 쇼핑몰에 미등록된 상품 보기,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은 지금처럼
이게 샤플링에 담겨있는 원본 상품인 거고요. 아래에 있는 노란색 줄이 등록된 쇼핑몰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이거 방금 가져오기만 하고 쇼핑몰 등록 안 했어요. 그래서 미등록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상품 쇼핑몰에 등록해야 되겠죠. 예, 등록 한번 해보면 상품 선택을 해도 되고요. 위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있는 상품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 버튼 눌러서 쇼핑몰 상품 등록하기 버튼 클릭을 할게요. 이 빨간 거. 네. 클릭을 해보면 지금처럼 아이디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대표님들은 하나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만 등록을 해볼게요. 이게 마지막 최종 단계예요, 대표님. 이 뒤에는 없어요. 뭐가 많은데 대표님 처음에 상품 등록 그 도매매 상품 가져오기 할 때 쇼핑몰별 상품 판매가로 가지고 왔죠. 아까 그 상품 가져오기 원가마 진율 할 때 11번가 G마켓 옥션 11번 스마트 스토어 6% 넣어줬죠. 그렇게 가지고 오셨으니까 쇼핑몰별 상품 판매가인 거예요. 체크를. 그리고 매핑 적용 안 함이 아니라 매핑된 카테고리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왜? 저 처음에 카테고리 설명드릴 때 이거 말씀드렸죠. 상품 가져오기 하면은 이미 카테고리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준 카테고리로 등록을 하겠다. 상품 정보에 담겨 있는 표준 카테고리로 등록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매핑된 카테고리로 전송을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 만들어줬죠, 제가.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만든 거. 기본 정보 클릭을 해주시면 되세요. 기본 정보. 내가 만들어준 기본 정보 하나. 그리고 쇼핑몰별 카테고리가 있죠. 이거 안 쓴다고 했죠, 제가. A에 16번에 있는 거. 안 쓰고, 네, 17번에 있는 거. 이거. 쇼핑몰별 배송 정보. 이거를 쓸 거예요. 만들어준 게 아까 두 개죠. 얘랑 얘. 이 중에서 얘 2,500원짜리죠. 여기를 체크를 할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얘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잔디로 넣어드릴게요. 영상에 나오긴 하지만 필터 값은 우측에 한번, 그 다음이 쇼핑몰별 카테고리로. 쇼핑몰 판매 가격이 상품 판매가나 네. 다른 쇼핑몰도 다 거기다만 체크를 해야 돼요, 오른쪽에는? 네. 다른 것도 무조건. 다른 거 어디? 아, 네네. 예, 맞아요. 다 그렇게. 예, 쇼핑몰별. 그리고 만들어줬던 기본 정보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이 이제 배송 정보 클릭을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대표님들 보시면 안 복잡해요. 이거 하나씩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는 배송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배송 정보를 담고 여기에도 담았는데 어디가 우선이냐? 여기가 우선인 거예요. 동시에, 그쵸?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내가 쇼핑몰 등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거 쓰던지 아니면 여기 담겨있는 거 쓰던지 혹은 다른 걸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또 만들든지.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 상품 등록 손실 누르면 이 상품이 등록이 됩니다. 쇼핑몰에. 한번 눌러볼까요? 네. 눌러보면은 재고 수량 오류. 네, 오류 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실패권에서 일단은 등록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옵션 정보에서 실패권은 지금처럼 재송신하면 끝나요. 송신됐고 이게 저희가 봤던 처음 화면이잖아요. 여기서 우측에 있는 검색 버튼 눌러볼까요? 그러면 상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이미 등록했으니까. 좌측에 있는 거 눌러보면은
원본 상품이 있고 원본 상품을 가지고 등록한 쇼핑몰이 이제 하나하나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해야지 이제 실수가 없겠죠. 이거 검색 눌러서 여기 눌러서 하면 얘 또 중복 등록되겠죠. 노출도 떨어져요.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세팅 값들은 다 대표님 마음대로 하는데 최종적으로 검색 버튼은 여기를 누르시는 거예요. 모든 쇼핑몰 다요. 네. 근데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쇼핑몰 등록하실 때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마켓이 다 원활하지는 않아요. 상품 등록 시에 등록 순서 첫 번째가 스마트 스토어, 여기가 제일 빨라요. 두 번째가 11번가, 세 번째가 인터파크, 그 다음이 G마켓 옥션, 이런 순서입니다. 상품 등록 순서는 총 4가지가 되고요.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인터파크, G마켓 옥션, 이런 순서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예. 선생님, 예. 아까 그 한사 마트를 예를 들면 네. 스마트 스토어에 올렸잖아요. 네. 그럼 같은 거를 예. 11번가에도 올리고 하나하나 일일이 다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연습하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클릭하고 쇼핑몰 선택하죠. 저 총 쇼핑몰이 한 40개 돼요. 좌측에 보면 선택 버튼 눌러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선택 누르면 이 모든 마켓을 쏠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근데 연습하시라고, 대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 상품 가지고 기본 정보, 배송 정보 클릭하고 여기 선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 번에 올려요? 예, 한 번에 돼요. 근데 연습하시라고. 예. 저게 쭉 나온다. 예, 쭉 나와요.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쭉 나와. 예, 맞아요. 그다음에 그냥 저기 시면 그쵸. 그래서 왜 매핑된 카테고리로 전송을 하냐면, 만약에 A의 16번에서 카테고리 일일이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5개 사이트를 올리려면 5개의 카테고리를 일일이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기본 정보랑 배송 정보를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쓰는 겁니다. 평생. 왜? 얘 세팅 끝났으니까. 네. 이해되셨죠? 근데 저는 대표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손에 익을 때까지는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 쇼핑몰 상품에 등록을 할 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이 있죠. 네. 그 우측에 보면 쇼핑몰 미등록 검색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순서가 뭐라고 했죠? 스마트 스토어. 예, 스마트 스토어 하나 검색하면은 안 나오죠. 근데 11번가 하면은 나와요. 등록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번을 계속 송신하는 거 연습하고, 그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수요일쯤 되면은 그냥 한 번에 지정이 쑥 쏘고, 네, 지금은 한 개 가져왔는데 판매자 상품 코드로 쭉 끌어와서 한번 팔아보고,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잘 등록했나, 이 몰 상품 코드를 클릭해서 보면은 지금처럼 이미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사진 찍으려면 대표님 얼마나 걸릴까요? 대표님이 디자인하고. 예. 근데 나중에는 대표님들께, 지금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포토샵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기회가 되면 국비 지원도 많이 있잖아요. 포토샵을 꼭 지금부터 배우세요. 특히나 그 여성 대표님들은 포토샵 하면은 진짜 막강한 파워가 되거든요. 워낙 센스가 있어서. 그 남성 대표님들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막 이런 거 네모 치고 이거 잘해요. 이렇게 네모 하는 거 지금처럼. 근데 창작해서 그걸 못해요. 뭐 이미지를 이렇게 예쁘게 하거나 이런 것처럼 뭐 뒷배경 날려서 구름을 넣고. 근데 이거는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될 때는 포토샵을 조금씩이라도 익혀서 하시면 분명히 대표님들 나중에 큰 시너지가 나요. 지금은 예. 그냥 그대로 퍼온 그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선생님도 수정을 예쁘게 해서 네. 올릴 때는 어떻게 순서를 해야 돼요? 아, 좋은 질문. 샤플링은 종합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B2C를 하건 B2B를 하건 해외 구매 대행을 하건, 원래는 상품을
지난 시간에 한 번 했죠. 상품 가져오는 메뉴. 그 메뉴 중에 하나가 1번 상품 등록 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수정을 한다. 등록 버튼 누르면은 지금처럼 샤플링이 바로 상품을 등록하는 거예요. 도매매를 안 거치고. 이게 A의 1번 메뉴. 근데 가져온 상품을 수정하고 싶다. 혹은 A의 1번에 직접 등록한 상품을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A의 4번 가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황사 마스크죠. 오늘 가져온 거를 A의 4번. 스마트 스토어까지 등록을 했네. 근데 왜 판매가 안 되지? 이 수정 버튼을 눌러서 그러면 상품명에 강사님이 특수문자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특수문자 빼야지. 됐죠? 그리고 강사님이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빼야지. 황사 용역 마스크 별로라고 했으니까 그쵸?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써서 KF94 넣고 황사는 뒤로 빼야지.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는 해시태그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검색어에 여기다가 넣어놔야지. 10개를 채워야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상세 설명 쭉 내리면 쭉 내려가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번 보고 판매자 공지사항이 있으면 삭제를 해야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수정 버튼을 눌러요. 저장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처럼. 당연히 상품 수정도 되는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수정했다고 해서 쇼핑몰에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집에서 포토샵 해요. PC에서. 이거 당연히 알파고니까 내 쇼핑몰에 반영이 되겠지. 아닌 거거든요.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3주차 아니면 4주차 때 이 쇼핑몰 상품 수정해서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등록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26번 스마트 스토어 해시태그, 스마트 스토어 해시태그 분명히 넣어 있지만 황사 마스크 보면은 여기 보면 해시태그 없죠. 그러면 해시태그 넣으려면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해당 상품 상품관리에서 상품 조회 수정에서 여기서 등록한 이 황사 마스크 안에 보면은 여기 쭉 내려다 보면은 검색 설정에서 태그 직접 입력, 여기서 입력을 해줘야 되나요? 일일이? 저희 이거 하지 않기 위해서 샤플링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샤플링에서 A26번 스마트 스토어 해시태그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요. 오늘 등록한 상품 뜨면 쭉 나와요. 황사 마스크 나와 있죠. 이 상품 클릭을 해서 해시태그 전송 버튼 누르면 들어가죠. 닫기 눌러서 지금 보면은 태그가 없어요. 새로 고침해서 보면은 네, 화이팅. 이렇게 하시면 화이팅. 그럼 되겠죠. 그러면 대표님들은 연습을 뭘 보셔야 되냐면 상품을 끊임없이 보셔야 돼. 그 아낀 시간 동안 이거 아꼈으니까 뭐 다른 거 해야지, 그게 아니라 무수히 봐야 돼. 상품을 정말 많이. 그래야 상품을 중국에서든 제조사든 매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크죠. 그냥 근데 이 태그가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이키 안 들어가요. 아디다스 안 들어가요. 왜? 나이키 짝퉁 팔면서 나이키 쓰니까. 금지 태그가 존재하거든요. 그 금지 태그는 상품 태그를 샤플링해서 한번 수정해서 다시 전송할 수가 있어요. 금지 태그라고 떠요. 사용 불가 태그. 그러니까 앞에 있는 태그는 당연히 금지 태그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등록이 된 건데 이것 중에 뭐 KF94가 이제는 금지 태그로 된다. 그럼 금지 태그에 속해 있는 거죠. 이제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